지워야 산다. 잠깐만요. 지워야 산다. 라이브 투 딜리트. 이기호. 이기호라는 감독이고요. 거의 뭐 이름 없는 감독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들어본데. 지워야 산다. 어 일단은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줄거리. 편의점, 일단 스포일러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줄거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 30살의 평범한 취업 준비생 종필. 신입사원 면접을 망친 후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스마트폰 랜덤 채팅에 접속한다. 낯선 이성과의 설렘과 흥분도 잠시. 이내 의문의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생각지도 못한 몸캠 피싱 협박을 당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돈 앞에 종필은 좌절한다. 동시에 앞집 여자 지혜의 죽음까지 목격하게 된 종필. 과연 종필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지울 수 없는 청춘의 좌충우돌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2017년 영화인데 사실 저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극장에 걸려 있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잘 만들었습니다. 장르로 따지자면은 코미디에 가까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미디에 가까운데 뭐 조금 이제 그 범죄적인 그런 어 부분 그 느낌도 있는데 그 감독이 이걸 네이버가 이거를 범죄 스릴러라고 그 범죄 스릴러 영화라고 이제 그 기호를 분류해 놨는데 제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포스터는 되게 이제 삼류에 가까워 보이는데 삼류형은 아니고 되게 어정쩡하고 어중간하게 만든 그 주류 영화들 있죠, 그죠? 100억씩 쏟아부은 그런 영화들보다는 내 생각에는 좀 훨씬 나은 영화라고 난 느꼈고 소재가 되게 재밌습니다. 소재가 요즘은 또 흔하지 않아요. 요즘은 흔하지 않은데 한 2, 3년 전쯤에 몸캠 피싱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여자들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다가 막 여자가 이제 그 영상 통화 중인 이제 피해자들한테 보통 남자들이겠죠, 그죠? 남자들한테 이제 옷을 벗고 자위해봐라, 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자위를 하면 그걸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야. 영상을 찍어서 그걸 이제 뿌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뿌린다고 협박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200 주면 지워주겠다, 300 주면 지워주겠다, 500 주면 지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기꾼들의 말이 사기꾼이라는 게 애초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족속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명박을 믿을 수 없잖아요. 이명박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기꾼들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200 지워도 안 지워주고 200 보내도 안 지워주고 300 보내도 안 지워주고 500 보내도 안 지워주는 거죠. 계속 추가적인 액수를 요구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뿌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뭐 그 중에는 곱게 지워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1,000만 원 가까운 돈들을 날리고 총 이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날리게 되고 결국엔 또 영상도 영상대로 그냥 뿌려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게 보통 이런 사기거든요. 난 우발적인 살인범들보다는 난 사기꾼 새끼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 사회의 해악이라고 난 많이 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기를 이제 소재로 삼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걸 당합니다. 주인공이 그걸 당해서 이 양반이 백수거든. 백수라서 나 같은 백수라 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돈을 근근히 꾸어다가 그리고 자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주변 가족들한테도 빌리고 근데 이런 걸 당해버린 거예요. 정작 이제 원하던 회사에는 합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돈을 주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질질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뿌려버립니다. 자기가 뿌려버리고 그 남자 그럴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은 실수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보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톡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재밌는 소재. 뭐 그 중간에 옆집 여자가 이제 그 중간에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제 도와주는 뭐 자기 그 여자의 본인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도와주는 그런 앞집 여자죠.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고 이게 저는 되게 좋게 평가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영화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류하고 비주류 영화를 제가 보통 그렇게 나누거든요. 저는 이제 주류하고 비주류 영화 이렇게 나누는데 전 인디 영화란 말은 안 쓰고 싶고요. 비주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비주류 영화들은 되게 뭔가 좀 극 구성이나 그러니까 극의 구성이나 아니면 연기나 대사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어색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냥 어색함이 뚝뚝 묻어나요. 이거는 현실 같지 않고 그냥 영화구나. 영화 중에 영화 같은 영화구나. 정말로 영화 같은 영화구나. 정말로 책 읽는 것 같은 연기구나. 그런 책 읽는 것 같은 대사구나. 그런 게 딱딱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디워. 그 디워 감독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그냥 심영래 디워나 아니면은 그 클레멘타인 있죠. 클레멘타인도 딱 그런 영화예요. 내가 클레멘타인을 내가 뭐 아예 못 볼 영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결함들이 이제 크게 있는 것이고 그게 보통 괜찮은 영화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는 없는 결점들이거든요. 엄청 많이 어색합니다. 특히 비주류 영화들이 그렇고 그런 자기적인 상황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워야 산다 요 영화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도 하고 어, 연기도 그럭저럭 좋고 카메라 구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좀 영화 보는 내내 좀 성가셨던 게 뭐냐면은 음향 장비를 뭐 안좋은 걸 썼는지 그 듣는 게 초반에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이제 들을 때 영화 대사들이 좀 잡음이 많이 껴가지고 대사들이 좀 많이 묻힌다라는 느낌이 들렸고 그리고 특정 배우들 특히 이제 사기꾼 있잖아요. 사기꾼 협박범이 전화 너머로 이제 그러니까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음성으로만 나오는데 그 음성이 전화 너머로 이제 통하는 음성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 음성이 이제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제외한다면 충분히 이제 형식상이거나 아니면 기본에는 적어도 이제 확실히 충실한 그런 영화이고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잘하고 다른 배우들도 무난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잘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왜 예산만 쏟아붓고 있잖아요. 예산만 엄청 쏟아붓고 결과적으로는 뭐 제대로 잘 만들지도 못했으면서 그 상영관 독점으로만 수익을 근근히 올려가는 그런 쓰레기 영화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영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점수를 준다 그러면 7점하고 8점 사이, 8점에 가까운 괜찮은 영화니까 그렇게 주고 싶고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영화가 72분짜리예요. 그렇게 영화가 길지가 않아요. 엄청 짧은 영화죠, 그죠? 단편까지는 아닌데 짧은 영화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앞집 여자가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결단할지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이제 그 하던 그런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자살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 영상으로서 협박받는다라고 해서 남자 주인공하고 그 앞집 여자하고 공통분모가 있긴 하지만은 뭔가 좀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갑자기 좀 툭 튀어나와서 그게 흐름을 좀 방해한다는 느낌을 난 많이 받았었어요. 오히려 이제 앞집 여자 같은 그런 캐릭터 말고 다른 계기를 줘서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생각을 바꿨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짰으면은 그게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러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집 여자는 좀 많이 갑툭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갑툭튀해가지고 좀 중간 스토리를 좀 많이 방해한다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점만 빼면은 충분히 타당하고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몸캠 피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도 당하니까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고 하도 당하니까 또 아마 다른 수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이제 우리를 노려보고 있겠죠, 그죠? 뭔가 있겠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모르는 여자하고 그 아무리 여자가 그 많이 그 간절하더라도 여자들은 또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자가 간절하더라도 그 휴대폰 앞에 두고 이제 그 자위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걸로 아무튼 끝내죠. 조금 있다가 좀 쉬다가 있다가 그 에일리언 아까 하던 거 마저 에일리언하고 이제 프레드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지구에 산다는 아무튼 충분히 재밌는 영화다. 어, 충분히 재밌는 영화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클릭 까먹을 뻔했네. 이게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어요. 이 영화가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어요. 이게 한참 전에 이제 떠돌았던 그런 짤이고요. 그 지금은 구글에다가 상남자 몸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캠으로 자위하다가 몸캠 찍힌 뭐뭐뭐입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솔직히 남자라면 다 딸딸이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딸딸이 영상이니까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몸캠을 했는데 그게 낚시였나봐요. 일단 성욕을 억제 못한 제 탓이 가장 크지만 남자들은 누구나 치는 딸딸인데 하면서 너그러 이해해주세요. 유유. 다 개인 연락을 보내놨습니다. 그럼 전 이만 아까 못 친 딸딸을 싫어합니다. 라고 한때 짤이 떠돌았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설령 이게 이제 페이스북 관심종자들의 조작이다 하더라도 뭐 개연성은 있으니까 한번 좀 즐겁게 볼만한 그런 영화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따가 그럼 다시 또 쉬다가 다시 또 엘리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